저는 25살 박진수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군입대를 앞두고 제 인생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바로 제가 사랑하는 여인 박은주와 비밀리에 결혼한 겁니다. 은주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은주의 아버지가 바로 군단장인 박중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죠. 제가 어떻게 장군의 딸과 사랑에 빠질 수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장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군생활 동안 사위라는 신분을 절대 밝히지 말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숨겨야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장인 어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깊은 뜻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진수야, 내가 진짜 사나이가 될 수 있는지 보고 싶다. 특별한 대우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내 딸의 남편으로 인정하겠다. 장인 어른의 말씀이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은주를 진심으로 사랑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훈련소 문을 들어섰습니다. 새벽 5시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훈련소 첫날부터 저를 유독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최병호라는 동기였습니다. 키도 저보다 크고 목소리도 컸죠. 첫 만남부터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후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야, 너 뭐하던 애야? 얼굴 보니까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병호의 첫 마디였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웃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병호는 더욱 우쭐해했어요. 평범하게? 그럼 여기서도 평범하게 구석에서 조용히 있어. 너 같은 애가 뭘 하겠냐고. 그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장인 어른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으라는 말 말이죠. 중대장인 김대희님도 처음 저를 봤을 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수많은 훈련병 중 하나일 뿐이었죠. 오히려 병호처럼 목소리 크고 자신감 넘치는 애들에게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진수는 뭐 특별한 거 있나? 이력서 보니까 딱히 내세울 게 없네. 김대희님이 다른 간부들과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현실이구나 싶었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했어요.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꺼리는 일도 먼저 나섰죠. 화장실 청소, 식기 설거지, 생활관 정리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분이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바로 조상사님이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다른 간부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말수도 적고 조용하셨지만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칠 때면 묘한 미소를 짓곤 하셨죠. 어느 날 밤 불침번을 서고 있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은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빠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하지만 답장을 보낼 수 없었어요. 발각될까 봐서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를 보니 장인 어른이셨습니다.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진수야, 잘 지내고 있나? 장인 어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선배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배님이라고 하니 어색하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지.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다 뜻이 있는 일이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복잡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주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며칠 후 큰일이 터졌습니다. 훈련 중에 중요한 장비가 고장났어요. 통신 장비였는데 갑자기 작동을 멈췄죠. 문제는 그 장비를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이 저라는 거였어요. 야, 박진수. 내가 뭘 잘못 만졌나? 김대희 님이 화를 내셨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정해진 대로 점검만 했을 뿐이었어요. 대위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그럼 저절로 고장났다는 거야? 말이 되나? 그때 병호가 끼어들었어요. 대위님, 진수가 평소에 좀 덤벙거렸거든요. 아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신중한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박진수, 너 때문에 훈련 일정이 다 꼬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어. 김대희님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영창에 들어가면 은주에게 걱정만 끼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억울해도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조상사님이 다가오셨어요. 대위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뭔데요, 상사님? 저 친구 말이에요.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뭔 소리예요? 걔가 뭔데? 조상사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겉보기와는 다른 친구거든요. 김대희님은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조상사님의 말에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저에 대한 선입견이 박혀 있었죠.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위원들 앞에 서서 해명했어요. 하지만 증거도 없고 증언해줄 사람도 없었죠. 병원은 오히려 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평소에 박진수는 조금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다룰 때도 좀 대충대충 하는 편이었어요.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였지만 위원들은 병호의 말을 믿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진수 이등병 할 말 있으면 해봐.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처벌을 받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군단장님께서 부대 시찰을 오신 거였어요. 장인 어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표정 하나 바꿀 수 없었어요. 장인 어른께서는 징계위원회 상황을 보시더니 잠깐 멈춰 서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장인 어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가셨죠. 계속하세요. 짧은 말씀을 남기고 지나가셨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제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장인어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말이에요. 시찰이 끝난 후 김대희님은 부대원 전체를 모았어요. 그리고 저를 앞에 세우더니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시작했어요. 박진수 때문에 오늘 군단장님 앞에서 부대가 망신을 당했다. 이런 문제 병사 때문에 우리 중대 전체가 찍혔어. 다른 동기들도 저를 비난하는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병호는 아예 대놓고 비웃었죠.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상사님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힘내라. 진짜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조상사님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은주 사진을 조용히 꺼내봤어요. 웃고 있는 은주의 모습이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내야겠다고 다짐했죠. 은주야, 조금만 기다려줘. 꼭 멋진 남자가 되어서 돌아갈게.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사진을 조심스럽게 숨겼죠.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군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징계권 이후로 저는 완전히 문제아로 찍혔거든요. 온갖 자비는 다 저에게 떨어졌어요. 청소 설거지는 기본이고 밤늦게까지 부대 정리까지 해야 했죠. 동기들도 저를 멀리했어요. 문제 병사와 엮이기 싫었던 거죠. 특히 병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야, 박진수. 너 때문에 우리 기수 전체가 욕먹었다는 거 알고 있지?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나냐? 앞으로 네가 우리 허드렛일 다해. 병호의 말에 다른 동기들도 동조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뭘 해도 바뀔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조상사님만은 계속 저를 지켜봐 주셨어요. 가끔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 슬쩍 도와주시기도 했고 다른 간부들이 너무 심하게 굴 때는 말리시기도 했어요. 상사님,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조상사님은 빙그레 웃으셨죠. 그냥 내가 괜찮은 애 같아서.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 하지만 다들 저를 문제아라고 생각해요.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구별되는 법이야. 조금만 참아라. 조상사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어요. 이 세상에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정말 억울한 일이었죠. 병호가 훈련 중에 실수를 했는데 그걸 저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부대 밖 훈련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병호가 수류탄 투척 연습을 하다가 안전핀을 제대로 뽑지 않았던 거죠.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교관님들이 크게 화를 내셨어요. 누가 이런 실수를 했어? 교관님이 소리쳤을 때 병호는 저를 가리켰어요. 박진수가 했습니다. 뭐? 너 또야? 교관님이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깜짝 놀라 반박했죠. 아닙니다.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 증거라도 있어? 물론 증거는 없었어요. 그 순간 다른 동기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죠.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호 편을 드는 분위기였어요. 박진수가 맞습니다. 저도 봤어요. 저도 그렇게 보였어요. 거짓 증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때 조상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교관님, 잠깐만요. 이 문제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뭘 조사해요? 애들이 다 봤다는데. 그래도 정확한 사실 확인은 필요하죠.
조상사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죠. 진수야, 정말 내가 한 거 아니지? 네, 정말 아닙니다. 그럼 됐다. 나는 내 말을 믿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험한 곳에서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조상사님은 다른 교관님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세히는 들을 수 없었지만 저 친구는 그런 애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결국 그 일은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깊어졌죠.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를 따돌렸어요. 식사 시간에도 혼자 앉아야 했고 휴식 시간에도 구석에서 혼자 있어야 했어요. 가끔 동기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외로웠습니다. 저도 저렇게 친구들과 함께 웃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장인 어른에게서였죠. 진수야, 어떻게 지내고 있나? 힘들긴 하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선배님. 미안하다. 네가 이런 고생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장인 어른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괜찮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조금만 더 견뎌라.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궁금했어요. 좋은 일이라는 게 뭘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장인 어른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대에 면회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회객이 바로 은주였어요. 면회실에서 은주를 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거든요. 오빠 많이 힘들었죠? 은주의 첫 마디에 울컥했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됐죠.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잘 지내고 있었어? 오빠가 걱정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은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기도 했죠. 혹시 누가 들을까 봐서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병호가 저희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면회실 밖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진수야, 사랑해.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죠. 나도 사랑해, 은주야. 그 순간을 병호가 봤어요. 은주가 저를 여보라고 부르는 것도 들었고 저희가 얼마나 친밀한지도 본 거죠. 면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병호가 저를 붙잡았어요. 야, 박진수. 방금 그 여자 누구야? 그냥 친구예요. 친구. 친구가 여보라고 불러. 그리고 손도 잡고. 병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큰 발견을 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설마, 너 결혼했어? 아니에요. 그냥 사귀는 사이예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 사실을 밝힐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이 낯익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병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혹시 은주의 정체를 알아차린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다행히 병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들켜버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만약 제 정체가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인 어른의 뜻을 어기는 일이 될 텐데 말이에요. 며칠 후 정말로 큰 일이 터졌어요. 병호가 김대희님에게 달려간 거예요. 대위님, 큰 건수를 잡았습니다. 뭔 소리야? 박진수 말이에요. 어제 면회 온 여자를 봤는데 그냥 사귀는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김대희님이 관심을 보였어요. 계속 말해봐. 서로 여보라고 불렀고 정말 친밀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다니까요. 뭐가 중요한 거야? 혹시 박진수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요? 평소에 워낙 조용하고 신비주의적이잖아요. 김대희 님도 뭔가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에 대해 잘 아는 게 없었거든요. 이력서에도 특별한 게 없었고 가족 사항도 평범했으니까요. 좀 더 지켜봐. 뭔가 수상한 게 있으면 바로 보고해. 네, 알겠습니다. 이 대화를 우연히 들은 저는 정말 걱정됐어요. 이제 병호가 본격적으로 저를 감시하기 시작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은주의 면회 소식이 장인어른 귀에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며칠 후 장인어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진수야, 은주가 면회를 갔다고? 네, 그랬습니다. 괜찮겠나? 혹시 들킬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면회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장인어른도 걱정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은주를 못 본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죠. 그날 밤 조상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진수야, 요즘 좀 조심해라.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 너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 특히 최병호 말이야. 조상사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괜찮습니다. 별일 없을 거예요. 아니야, 넌 모르는 게 있어.
조상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말이야, 군단장께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걸 지켜보고 계셔. 네? 내가 진짜 사나이가 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하신다고. 특별한 대우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말이야. 조상사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조상사님이 장인어른과 저의 관계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상사님이 어떻게? 나는 군단장님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야. 내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부탁을 받았거든. 멀리서 지켜봐 달라고.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장인어른께서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그럼 상사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도. 그래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도울 수 없어. 내가 스스로 해내야 하는 거니까. 조상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왜 혼자 견뎌내야 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조심해라. 요즘 너를 의심하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어. 특히 내 정체가 밝혀지면 안 되거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장인어른의 진짜 의도를 알고 나니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 모든 시련이 저를 시험하는 거라면 반드시 통과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죠.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병원은 계속 저를 감시했고 김대희님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대규모 훈련이 발표된 거예요. 며칠 동안 산에서 실전 훈련을 한다는 거였죠. 이번 훈련에서 분대장을 새로 선발하겠다. 김대희님의 발표에 모든 동기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분대장이 되면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거든요. 분대장 후보로는 최병호, 이민수 그리고 박진수.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동안 문제아 취급을 받았는데 갑자기 분대장 후보라니요. 병호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대위님 박진수는 문제가 많은 애 아닙니까? 분대장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훈련을 통해 확인해 보겠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야. 김대희님의 말에 병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정말 안 좋았죠. 훈련 첫날 밤 병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야, 박진수. 내가 분대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 웃기네.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병호는 계속 저를 도발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말싸움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어요. 산악행군, 야간정찰, 전술훈련까지 정말 힘든 코스였죠. 하지만 저는 묵묵히 해냈어요. 특히 야간훈련에서 제가 준비한 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지도 보는 법, 나침반 사용법 같은 걸 미리 공부해뒀거든요. 다른 동기들이 헤매고 있을 때 저는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찾아냈어요. 어? 박진수가 제일 먼저 도착했네. 교관님들도 놀라워했어요. 평소에 눈에 띄지 않던 저가 갑자기 실력을 보인 거니까요. 병호는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이 1등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밀렸거든요. 뭔가 수상하다. 저놈이 미리 정보를 얻은 게 아닐까? 병호가 다른 동기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죠. 모든 동기가 똑같은 조건에서 훈련했는데 정보를 어디서 얻겠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야간 훈련 중에 병호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날 밤은 특히 어두웠어요. 달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산길도 험했죠. 저희는 각자 정해진 경로로 목표 지점에 도착해야 했어요. 그런데 병호가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위험한 절벽 쪽으로 가고 있었죠. 저는 그걸 보고 급히 달려갔어요. 병호야, 그쪽 위험해. 뭐? 너 뭐 하는 거야? 그쪽은 절벽이야. 다른 길로 가야 해. 하지만 병호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냥 내 갈 길 가. 그때 정말로 병호가 발을 헛디뎠어요.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했죠.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서 병호의 팔을 잡았어요. 으악! 병호가 소리쳤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병호를 끌어올렸어요. 다행히 성공했죠. 병호는 가슴을 헐떡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고마워. 그때 처음으로 병호가 저에게 고마워한다고 말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괜찮아. 우리는 같은 동기잖아. 하지만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심하게 대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당장 안전하게 나가는 게 우선이야. 저는 병호와 함께 안전한 길을 찾아 목표 지점에 도착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무사히 훈련을 마쳤죠. 다음날 아침 교관님들 사이에서 어젯밤 일이 화제가 됐어요. 박진수가 최병호를 구했다면서? 응, 절벽에서 떨어질 뻔한 걸 구했다고 해. 그 둘이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도? 그래서 더 대단한 거 아냐? 교관님들의 대화를 들으니 뿌듯했어요.
드디어 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김대희님도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박진수 어젯밤 일 잘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내가 이런 친구인 줄 몰랐네. 동료를 구하다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대희님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아니었죠. 훈련 마지막 날 최종 평가가 있었어요. 각 분대장 후보들이 실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장인어른께서 훈련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부대 시찰차 오셨다는 거였죠. 군단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교관님의 외침에 모든 훈련병들이 정렬했어요. 저도 다른 동기들과 함께 서 있었죠. 장인어른께서 저희 앞을 지나가시며 한 명씩 보셨어요. 그리고 저 앞에서 잠깐 멈춰 서셨죠. 이름이 뭔가? 박진수입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나? 분대장 훈련을 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엄숙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죠. 열심히 해라. 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장인어른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걸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시찰이 끝난 후 최종 발표가 있었어요. 이번 훈련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대장은 박진수다.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문제와 취급받던 제가 분대장에 선발됐다니요. 다른 동기들도 놀랐지만 이제는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병호를 구한 일 때문에 저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축하해 진수야. 병호가 처음으로 저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적대시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고마워 병호야. 아니야 내가 고마워. 그동안 미안했어. 나는 정말 최저였던 것 같아. 병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장인어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진수야 분대장 됐다며? 네 우연히도 그렇게 됐습니다. 우연이 아니야. 내 실력이야. 장인어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제 곧 모든 게 공개될 때가 올 거다. 준비해라. 네? 기대해도 좋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제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대장이 되면서 다른 동기들의 존경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병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죠. 진수야 정말 미안했어.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지?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말해야겠어. 나는 정말 잘못 생각했어.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병호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들도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니라 믿을 만한 분대장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김대희님의 태도도 180도 달라졌어요. 박진수, 내가 이런 인재인 줄 몰랐네. 앞으로 기대가 크다. 감사합니다. 혹시 집안 배경이나 특별한 게 있나? 보통 애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야. 순간 긴장했어요. 혹시 정체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해서 말이죠. 아니요,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더 대단한 거네. 다행히 넘어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주목받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죠. 그런데 며칠 후 정말 큰 발표가 있었어요. 다음 주에 대대 전체 앞에서 우수분대장 발표회가 있다. 박진수가 대표로 나가게 된다. 김대희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대대 전체 앞에서 발표한다는 건 정말 큰 행사였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적합하다. 사실 걱정이 됐어요. 그렇게 큰 자리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말이죠. 발표 준비를 하는 동안 조상사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긴장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괜찮다.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조상사님의 격려에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죠. 발표 당일 대대 전체가 모인 강당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수백 명의 장병들이 앉아 있었죠. 그리고 맨 앞자리에는 장인 어른께서 앉아 계셨어요. 제 차례가 되어 연단에 올라갔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장인 어른의 눈을 보는 순간 용기가 났죠. 안녕하십니까 박진수 분대장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분대장이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많은 오해와 편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동료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특히 위험에 빠진 동료를 구할 수 있었던 건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쳤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장인 어른께서 일어나셨어요. 잠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장인 어른을 바라봤죠.
박진수 분대장 앞으로 나와라. 무슨 일인지 몰라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장인 어른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했거든요. 이 박진수라는 젊은이는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죠. 바로 제 사위입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저도 정말 놀랐어요. 갑작스럽게 공개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충분히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당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핀이 떨어져도 들릴 정도였죠. 박진수는 제 사위라는 특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실력으로 여러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장인 어른의 말씀에 저도 울컥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앞으로 이 젊은이를 똑같이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위이기 전에 훌륭한 군인이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따뜻한 박수였죠. 발표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장군의 사위인데도 전혀 티를 안 냈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존경스럽다. 병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진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모르겠다. 괜찮아, 병호야. 이제 다 알았으니까. 아니야,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진짜 친구가 되고 싶어. 당연히 친구지. 그날 밤 은주가 부대로 와서 공식적으로 면회를 했어요.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오빠 정말 수고했어요. 은주야, 보고 싶었어. 저도요.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는 당당하게 지낼 수 있어. 은주와 함께 부대 안을 걸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더 이상 숨거나 조심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조상사님이 저를 불러내셨어요. 진수야,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 상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내가 뭘 했다고. 다 내가 한 일이야. 그래도 상사님이 없었으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아니야. 넌 충분히 강한 애였어. 다만 기회가 필요했을 뿐이지. 조상사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던 시간이었거든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맡을 수 있을 거야.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저녁하기 전에 장인 어른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진수야, 정말 고생 많았다. 아닙니다, 아버님. 덕분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미안했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말이야. 이해해요.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래, 이제 넌 진짜 사나이가 되었다. 내 딸을 맡겨도 안심이야. 장인 어른의 인정을 받는다는 건 정말 뜻깊은 일이었어요. 전역하는 날 모든 동기들이 배웅해줬어요. 특히 병호는 끝까지 미안하다고 말했죠. 진수야, 정말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병호야. 너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 앞으로도 연락하면서 지내자. 당연하지. 부대 문을 나서면서 은주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숨길 필요가 없었죠. 오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이제 당당해졌어. 내 남편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저의 군 생활은 끝났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모든 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숨겨진 능력보다 드러나는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수가 보여준 것처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성장은 특권이나 배경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인내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병호처럼 처음에는 편견을 가졌던 사람들도 진수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변할 수 있었죠. 이는 진정성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또한 조상사님과 장인어른처럼 우리 주변에는 멀리서 지켜봐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혼자라고 생각될 때도 누군가는 우리의 노력을 알아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진수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당장은 힘들고 억울할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빛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실력과 인격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